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하고 지내셨어요? 공부하고 지내셨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 제2장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실천의 장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수는 권영수입니다. 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실천의 장에서는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과 사회복지 현장의 분류, 사회복지 실습 기관과 교육기관의 여건과 역할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은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 시설들을 말하고요. 또한 사회복지 실천에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단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행해지는 장, 또한 문제,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단지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행해지는 장과 세팅, 문제, 프로그램, 대상 집단, 퀄리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네, 이번에는 협의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기관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은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요, 사회복지 사회 활동을 규정하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강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강의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분야도 또는 영역을 말합니다. 서비스에 초점이 되는 문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모든 현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천 분야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이며 영역은 의료 영역, 정신보건 영역, 약물 영역, 그리고 서비스 장소는요, 병원, 학교, 도서관 등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의 개념은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현장을 강의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첫 번째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에서는 1차 현장,
1차 현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로는요. 사회복지가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척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 목적, 기관을 설립한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전문화되고 다양하게 영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은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 현장은요. 사회복지 실천의 1차 현장은 기관의 1차적인 기능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실천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는요.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2차 현장은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효과성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부분으로는요. 수행되는 실천 현장의 예로는 학교, 병원, 교정시설, 의료기관, 보육시설, 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행정복지센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아시겠죠. 행정복지센터는요.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넣고 행정복지센터라고 교과에서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천 현장의 분류로서 두 번째 기관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공공기관, 두 번째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정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도 감독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체계는 계획,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로 나누며 정부 인력으로는 보건복지부, 시도군읍, 농행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기관은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합니다. 민간기관은 기부금이나 후원금, 재단 전입금,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과 간접 서비스나 행정 지원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 나뉩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분류로서요. 세 번째 서비스 제공, 직접 감적 여부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첫 번째 행정기관, 두 번째 서비스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기관은요.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간접적인 실천의 장이며 행정 업무와 기관들을 연계하고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협의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민간 행정조직 등 사회복지협의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비스 기관은요.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대상이나 문제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 기관은 아동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서비스 내용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용시설, 두 번째 생활시설입니다. 먼저 이용시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시설은 집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외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재가 또는 생활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용시설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노인 여가 복지시설, 치매주간센터, 정신의료기관, 입양기관, 보호관찰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주간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수용 보호적 성격을 지닙니다. 생활시설로는요,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조성가정 등의 의식주 등 제반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현장 실천 현장으로 아동 양육시설, 모자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등 시설,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의 요건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사회복지 실습기관과 교육기관의 요건과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기관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기관의 요건에서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실습기관의 요건으로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습을 기관의 공식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실습 지도의 공식 업무화는 1개년 사회 계획서상에 명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 및 기관에서 실습을 기관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실습에 대한 명료한 목적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실습은 기관의 인력 보충,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 실습 현장의 목적에 대해 기관 전체가 명료하게 인식하여 실습의 본래 목적에 퇴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 지도자에 대한 업무 조정이 가능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 지도자에 대한 업무 조정은 업무 과정으로 인해 실습 지도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습이 부가적인 업무가 아니라 기관의 공식 업무의 하나로 개인에게 할당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실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의 공식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실습 지도자가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실습 지도자는 실습생에 비해 상위의 지식과 기술을
비해야 함을 감안하여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실습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5번째, 실습 지도를 위한 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활용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기관은 실습 기간 중 실습생을 조직 성원의 일부로 고려하여 업무를 위한 공간 및 실습과 관련된 사무용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6번째,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가 있는 기관입니다. 실습 지도자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 경무 경력 3년, 실무 경력 3년 및 당해기간 근무 1년 이상의 지도자가 있는 기관에서 실습을 지도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슈퍼비전과 전문적 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지사가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7번째, 문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적 지원에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 있는 기관은 기관의 운영 지침이나 원칙이 사회복지 가치와 부합하며 하면서 재정적인 건실성을 가지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자원모금이나 후원자 개발을 강요하지 않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8번째,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기관이어야 합니다. 기관은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강조하면서 기관의 운영 원칙이 윤리적 실천에 부합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학생들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 절차와 규정을 마련해 놓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2번째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수행 기관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실습생에 대한 실습을 체계적이며 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습기관의 실습을 위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실습 진행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현장 교육기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기관의 실습을 위한 준비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관의 실습 규정 구비 및 실습 관련 직무 분석입니다. 실습 지도와 관련된 기관의 기획입니다. 세 번째, 실습 지도를 위한 자격 있는 실습 지도자 보유입니다. 네 번째, 실습생 공고 및 실습생 선발입니다. 5번째, 시작 전 실습생 대상 사전 미팅 진행 실습 계획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6번째입니다. 실습비 공지 및 실습비 공식 지급입니다. 7번째입니다. 실습생의 실습 시 우번 및 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 실습 진행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역할입니다. 여기서는 12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계획서 제공 및 계획서에 준한 실습지도. 두 번째, 실습에 활용되는 표준화 양식 소개. 세 번째, 기관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 네 번째, 실습시 안전수칙 및 실습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실습 일지에 대한 피드백. 6번째, 정기적인 슈퍼비전 제공. 7번째, 실습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방법 안내. 8번째, 실습생 근태관리. 9번째, 실습생 소속 대학과의 연계. 10번째, 실습 중간평가 진행 및 평가 내용 공유 반영. 11번째, 실습 정결 평가 진행 및 실습 평가에서 작성. 12번째, 실습 평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를 위한 교육기관의 요건입니다. 여기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교과목 지침에 증거하여 운영. 전국적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된 교육기관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과과정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거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이론 교육에 체계화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은 편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실습 지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경우
실습과 관련된 기초이론교육에서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표준교과목 지침에 준해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 전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실습 동기화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임.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실습생의 기본 자세와 역할, 실습 동기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습생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 실습기관의 의사소통을 하는 교육기관이어야 됩니다. 실습지도 교수는 실습 내용에 대해서 실습기관의 상황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실습계획서 내용과는 다른 상황을 기관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관을 존중하며 실습지도의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의사소통하는 자세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에 의해 실습지도 및 세미나가 운영되는 교육기관이어야 합니다. 실습지도 교수의 경우 사회복지 실습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임교수에 의해 행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현장 교육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실습교육을 위한 강의, 토의, 슈퍼비전,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실습의 지도를 진행해야 하며 실습교육 시 실습조교를 배치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사항 검토,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의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지도주 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전화, 온라인의 방법으로 실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습 세미나의 경우는 교육기관 대학의 상황에 맞춰 수업의 한 형태로 진행해야 하며 실습보고서를 통한 실습지도와 실습생의 실습보고 세미나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시 쉬었다가 제3장 각국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